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무조건 외우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2편 파동 이론이란 무엇인가의 일부 그 속의 부제로 파동 이론과 기본 원칙 1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이 강의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엘리어트 파동 이론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그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파동 이론이란 현존하는 최고의 주가 예측 도구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가 예측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주가 예측 도구인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주가 예측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장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연속되는 변화의 경로에서 시장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그 변화의 경로에서 현재 시장이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말해주는 뭐다? 방법론이다. 아시겠죠? 이 책에 나온 말입니다. 요거는 파동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주가 예측 도구가 아니라 시장 행동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뭐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서 현재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 파동이론이. 아시겠죠? 엘리어트가 이 1930년도 이때에 그 다우존스의 그 이전의 지수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결과 이 주가가 주가가 파악이 가능한 패턴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어트가. 그러니까 관찰에 의한 발견인 거죠. 어떤 뭐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그 엘리어트가 이제 그때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든 차트를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주가라는 놈이 이 파악이 가능한 패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더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데, 근데 그 시간이나 진폭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파악 가능한 패턴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그 패턴은 13가지로 정의를 했고, 또 이 패턴들이 서로 결합해서 형태는 같지만 규모가 더 큰 패턴을 형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엘리어트가 열심히 차트를 분석을 했어. 분석을 했는데 어떠한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 엘리어트가 엄청나게 많은 그때 당시에 뭐 미국 시장에 볼 수 있었던 모든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떠한 패턴을 발견했고, 이 패턴은 총 13가지로 정의를 했고, 엘리어트가,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더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하지만 시간이나 진폭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지만 뭐다? 패턴인 뭡니까? 모양이 같더라 이 말입니다. 모양. 그리고 이 패턴들이 서로 결합해서 형태는 같지만 규모가 더 커진 그 패턴을 형성하더라. 이 현상을 파동이론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자기유사성,
기억나시죠? 자기 유사성이 단속적, 간헐적 성장을 통해서 더 큰 형태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이게 곧 프랙탈이다. 프랙탈 이론이 완성된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파동 이론은 어떠한 패턴이 있고 그것도 파악 가능한 패턴이 있고 요건 13가지며 요거는 자기 유사성에 따라서 단속적 성장을 한다. 규모가 더 커진다. 이게 반복된다. 프랙탈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1930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 대공황의 원인은 뭐 의견이 분분하죠. 뭐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인데 뭐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우존스 지수가 1929년 이때가 1929년이거든요. 8월 달이죠. 요때의 고점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급락을 하는데 무려 88%가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100만원이 있다, 지금. 근데 이 100만원의 가치가 그냥 20만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그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죠? 비트코인도 아니고 88%가, 경제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 자본시장이 아주 박살이 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이 GDP가 그 40%가 증발이 됐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증발을 해버렸다고요. 미국 GDP의 40%.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노동 인구의 44%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절반이 그냥 무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무직이 됐는데 경제가 88% 거의 마이너스 90% 폭락을 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1930년도 대공황. 이 정도의 그 경제 파탄은 그 1930년도 이후에는 일어난 적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지구의 뭐 자본주의 종말이다.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모든 투자 전문가들은 그 향후에 1929년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모든 뭐 은행 직원이고 뭐 투자 자문회사고 뭐든 간에 이 그 자본주의에 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엄청난 하락,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게 보이는 거지 이 당시에는요 완전히 미친 듯한 하락이었죠. 이때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은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엘리어트가 1945년경에 요때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향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거는 깸또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구상의 모든 경제가 박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박살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앞으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것도 그냥 상승장도 아니고 대상승, 그것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상승정이 이어질 거라고 한 거죠. 이거는 겐또가 아니라 엘리어트 눈에 무언가가 보인 겁니다. 엘리어트가 이 차트에서, 이 이전의 차트에서 뭔가를 감지했기 때문인 거죠. 때려 맞춘 게 아니다. 실제로 1945년 연말쯤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80년간 대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엘리어트 분이라는 분이. 자, 그래서 이 대단하신 분의 대단하신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요 하나를 제가 이 캡처를 해서 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에 등장한 전문가들 중에서 피상적이고 즉흥적으로 지수를 분석하여 같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전문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 전문가요, 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뭐 일가견이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피상적이고 즉흥적으로 지수를 분석한다. 그래서 전문가 A가 있고 전문가 B가 있고 전문가 C가 있고 전문가 D가 있는데 이 A, B, C, D 전부 다 똑같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시장을 바라보지만 시장 상황을 A는 상승을 한다고, B는 하락을 한다고, C는 지금 뭐 조정 국면이라고 하고, D는 상승한다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산술 척도와 반로그 척도에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규칙과 지침을 참고한다면 대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산술 척도와 반로그 척도에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제가 들고 왔냐면, 혹시나 이 책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제 영상에 교재로 쓰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산술 척도와 반로그 척도가 이제 말이 좀 어렵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산술 척도는 이게 말 그대로 선형 차트입니다. 선형 차트. Y축이 가격이죠. Y축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 가격입니다. 이 선형 차트. 이거를 산술 척도입니다. 산술 척도라고. 그러니까 산술 척도는 선형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선형 차트. 반로그 척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그래서 여기서는 선형 차트와 반로그 차트에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고 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이 반로그, 세미로그 차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단기적인 파동은 선형 차트가 유리하다. 왜냐면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Y축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급등이나 급락이 이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과장되게 보이거든요. 과장되게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탐욕이나 아니면 공포를 느끼기에 선형 차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파동은 선형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중장기 파동은 로그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 산술 척도 보지 마라. 선형 차트 보지 마라. 그냥 로그 차트만 보라라고 저는 100% 로그 차트만 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파동도 선형 차트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트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그게 정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 영상이 이제 13강 선 일부 선형과 로그 요 편을 보시면 돼요. 요 편에 제가 상세하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왜 로그 차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술 척도와 반로그 척도에 따라 차트를 분석하라고 돼 있지만 반로그 척도만 보시면 된다. 즉 로그 차트 말고 흰둥아 왜 이렇게 끌고 샀노? 로그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교재로 쓰시는 분들이 이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까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 반로그 척도의 반자는 이게 뭡니까? 이제 절반 반자죠. 그러니까 X축은 날짜니까 산술로 가고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이 로그인, 반로그 척도, 세미로그 척도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그 차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동 이론의 기본 원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윤둥이한테 처음 배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파동 이론의 기본 원칙, 이제 오파 패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추세라는 거는 이 오파라는 구체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이 오파. 자, 보시면 파동 1, 파동 2, 파동 3, 파동 4, 파동 5 이렇게 돼 있죠. 이 오파 중에서 파동 1, 파동 3, 파동 5 이렇게 1, 3, 5로 표기된 이 세 개의 파동, 이 한 파동, 이 한 파동, 이 한 파동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이 전체적인 움직임의 방향, 즉 추세의 방향. 그러니까 요 파동 1, 파동 3, 파동 5 이렇게 오파 패턴이 이렇게 있다면 1, 2, 3, 4, 5가 있다면 여기서 파동 1, 파동 3, 파동 5 이 세 가지의 파동이 전체적인 움직임의 방향, 그러니까 추세의 방향 이거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1파동과 3파동과 5파동 사이에 있는 파동 2, 파동 4 요렇게 2와 4로 표기되는 이 두 개의 조정파동이 이 1, 3, 5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파동 패턴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1, 2, 3, 4, 5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 오파 패턴이고 오파 패턴 중에 파동 1, 파동 3, 파동 5 요거는 뭐다? 추세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정 파동인 파동 2, 파동 4가 끼어든다.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오파 패턴, 요 오파 패턴의 세 가지의 법칙을 엘리어트는 제시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법칙입니다. 법칙. 세 가지 법칙.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 좀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어긴 경우가 그 몇백 년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파동 2는 파동 1의 시작점을 이탈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파동 2는 파동 1의 시작점, 여기 시작점을 이탈할 수 없다입니다.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엘리어트 파동 지금 카운팅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가 이거를 내가 1파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정이 내려가는데 이 1파의 시작점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 이 포인트를 이렇게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의 파동 1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이탈하는 순간에 이거는 파동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 가는 이 파동을 내가 예측하고 이게 1파라고 가정을 했는데 2파가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내 파동 카운팅은 틀렸다. 왜? 파동 2는 파동 1의 시작점을 절대 이탈할 수 없으니까. 즉, 이 파동 2는 파동 1을 절대 이탈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동 3은 가장 짧지 않다. 여기 파동 3. 자, 1, 2, 3, 4, 5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아까 그 추세의 방향을 결정짓는 1, 3, 5 중에서 이 3은 가장 짧지 않다. 예를 들어서 파동이, 자, 이렇게 갔다면, 이거는 3파가 아니다. 3파가 아니다.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거는 1, 2, 그 다음에 1, 2, 3, 4, 5 연장파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3파가 아니다. 왜? 이게 가장 짧잖아요. 만약에 이게 요렇게 갔다면 요게 3파가 될 수는 없다. 파동 3은 가장 짧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3파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파동 3은 가장 짧지 않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시고 파동 카운팅을 하시려면 이 오파 패턴 세 가지 법칙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처음 그 엘리어트 파동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셔라.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3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동을 1파, 2파, 그리고 자, 요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렇게 있다. 요 파동의 길이를 5파가 넘어섰다. 그러면은 얘는 파동 3이 아니고, 왜냐면 1파하고 5파가 3파보다 더 길죠? 그러면 얘는 파동 3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 2, 그 다음에 1, 2, 3, 4, 5로 가는 이 연장파동, 3파의 연장파동, 그 다음에 4, 5, ABC
그럼 뭡니까? 요게 토탈 3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파하고 5파보다 3파가 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튼 그게 중요한,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튼 3파가 가장 짧지 않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4는 파동 1의 종결점을 이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파동 1의 종결점은 여기입니다. 자, 파동4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종결점을 이탈할 수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서, 이게 끄었을 때, 이렇게 가로선을 딱 끄었을 때, 이 파동4는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탈하는 순간, 뭡니까? 지금 나의 파동 카운팅은 틀렸다. 다시 세야 됩니다. 5파 패턴의 세 가지 법칙, 이거를 절대 어길 수 없다. 아시겠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니까 무조건 외우십니다. 아시겠죠? 자, 엘리어트는 이 5파 패턴, 요게 유일한 근본적인 형태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5파 패턴이 명백한 근본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언제나 이 5파 패턴을 통해서 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5파 패턴은 시장이 따르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고, 모든 다른 패턴을 종속시킨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자, 파동 2는 파동 1의 시작점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동 카운팅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게 틀렸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동 3은 가장 짧지 않다. 가장 짧지 않은데 파동 3이 지금 가장 짧게 내가 카운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정확하게 카운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카운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동 4는 파동 1의 종결점을 이탈할 수 없다. 이탈이 되는 순간 내 파동 카운팅은 틀렸다. 다시 카운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무조건 외우십니다. 넘어갑시다. 자, 파동의 종류. 자, 파동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하나는 동인 파동, 모티브 웨이브, 그 다음에 조정 파동, 코렉티브 웨이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동인 파동이라는 거는 5파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인 파동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3파의 패턴이나 그 변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1, 2, 3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동인 파동은 5파,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3파. 이거 외웁니다. 이거는 무슨 수학적 계산이 아니고 그냥 관찰에 의해서 엘리어트가 그렇게 패턴을 정의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동인 파동은 5파, 조정 파동은 3파. 나 그 변형 3파 또는 그 변형. 이거 R입니다. OR. 그리고 그 변형. 글씨가 진짜. 자, 동인 파동은 5파 패턴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1파동, 3파동, 5파동, 이거를 동인 파동이라고 합니다. 강력하게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추동하기 때문에 동인 파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 파동은 아까 제가 5파로 1, 2, 3, 4, 5라고, 이제 5파로 이제 동인 파동이 이제 형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파동 1이 동인 파동이니까 이것도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1, 2, 3, 4,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인 파동이다. 그리고 조정 파동은 아까 제가 이렇게 3파, 나 그 변형이라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3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는, 자, 조정 파동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인 조정, 동인 조정, 동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인 파동은 5파,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하나, 둘, 셋, 3파, 그 다음에 동인 파동 5파, 조정 파동 3파, 그 다음에 동인 파동 5파. 아시겠죠?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조정 파동은 추세를 되돌리는 모든 파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되돌리는 요거를 조정 파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2파동과 4파동을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이 조정 파동은 이 직전의 파동을 아주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되돌리는, 부분적인 수준까지 되돌리는 그 정도에 그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전 파동을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미 조정 파동이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1파의 저점을 이탈할 수 없다. 자, 그리고 1파의 고점을 4파가 이탈할 수 없다. 그죠? 요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조정 파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차후에 제가 몇 번을 계속 언급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무조건 외우셔라. 자, 완전한 주기. 자, 하나의 완전한 주기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5파로 구성되는 이 상승 국면, 그 다음에 3파로 구성되는 조정 국면. 자, 5파로 구성되는 뭐라 그랬죠? 이거 통틀어서 동인 파동. 그 다음에 3파로 구성되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를 조정 파동. 이거 모티브 웨이브, 요거는 뭐라 그랬다? 코렉티브 웨이브. 그죠? 방금 그 앞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렇게 상승 국면과 조정 국면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5파를 구성하는 이제 5파를 구성하는 이 동인 파동의 하위 파동.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1파, 크게는 1파죠. 자, 1파. 여기 보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인 파동의 하위 파동은 숫자로 표기합니다. 자, 파동 1, 파동 2, 파동 3, 파동 4, 파동 5.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3파로 구성되는 조정 파동은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파동 A, 파동 B, 파동 C. 그래서 보통 엘리어트 파동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5, A, B, C.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 2, 3, 4, 5. 동인 파동의 세부 파동들은 다 숫자로 표기하고, 조정 파동의 세부 파동들은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파동 2는 직전에 파동 1을 직전에 동인 파동. 자, 파동 2는 직전 동인 파동이 뭡니까? 조정 파동이죠. 요것도 동인 파동의 ABC고, 그렇다면 요게 자, 1파, 2파 이렇게 되니까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숫자로 돼 있죠. 요게 1파, 2파니까 요것도 1파, 2파라면 1파, 2파에서 1, 2, 3, 4, 5 ABC가 나왔다면 요 작은 1파, 2파도 1, 2, 3, 4, 5 AB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파동 2는 파동 1을 조정하기 때문에 ABC가 나오는 거고. 그죠? 파동 4는 파동 3을 조정하기 때문에 1, 2, 3, 4, 5 1, 2, 3, 4, 5 AB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보면 똑같이 이 ABC 파동은 직전 상승 파동인 자 1, 2, 3, 4, 5를 되돌리는 거죠. 조정하는 거죠. 그죠? 크게 1파, 2파.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1, 2, 3, 4, 5 ABC 요게 완전한 주기입니다. 그러면 작게 보면 요게 1, 2, 3, 4, 5 ABC 요게 완전한 주기겠죠? 요만큼이 완전한 주기. 그럼 똑같이 요것도 완전한 주기. 그다음에 요것도 자 1, 2, 3, 4, 5 요건 아닙니다. 다시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주기가 아니고 나중에 하고 요렇게 1, 2, 3, 4, 5 ABC 요것도 1, 2, 3, 4, 5 ABC 1, 2, 3, 4, 5 ABC 요게 완전한 주기다. 그래서 한 사이클은 총 1, 2, 3, 4, 5 동인 파동 5개와 조정 파동 3개에서 총 8개의 파동을 가진다. 1, 2, 3, 4, 5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요렇게 한 사이클이 완전한 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두 번째 시간, 파동 이론이란 무엇인가의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배운 내용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일단 제 영상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제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어지간한 투자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아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뭐 책 내용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 분들은 조금 아쉽더라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 몇 편 정도는 너그럽게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영상은 짧게 올리면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동인 파동 1, 2, 3, 4, 5 5개로 구성되는 동인 파동과 3개로 구성되는 조정 파동으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정확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요렇게 총 8개의 파동으로 완전한 주기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 이 5파 패턴에서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파동 2는 파동 1의 시작점을 이탈할 수 없고 파동 3은 가장 짧을 수 없고 파동 4는 파동 1의
파동 1의 고점, 파동 1의 이 완결점을 이탈할 수 없다입니다.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동인파동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그 다음에 그 조정파동 A, B, C 요렇게까지만 외우시면 오늘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